우아하게 매운맛입니다. 최강 시스터즈입니다. 이분들 우리 편이어가지고 든든합니다. 이분들 어디에다 보내졌습니까? 그러면 아우 든든합니다. 최민희, 김현, 최민희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머리 길이가 또 길어져서 답답해 보여요. 벌써요? 네. 핀 줄까? 핀? 잘라주세요. 벌써 길었어? 머리카락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아니야, 이제 내 머리에 대해서는 좀 그만 얘기하시고. 유성경찰서 해결될 때까지 머리 얘기할 거예요. 제가 유성경찰서 계속 전화하고 있는데 유성경찰서가 좀 바뀌었어요, 태도가? 아니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계속 뭉개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심우정 오늘 그만뒀는데? 심우정 그만뒀는데 경찰은 지금 아직 인사가 아직 멀었잖아요. 동부지검장 동부지검장은 심우정 가고 이문정은 왔어요. 네. 이문정은 왔는데 예 아직 지금 거기까지는 유성경찰서까지는. 그래서 유성경찰서 열심히 안 하면 두 누나들한테 혼난다고 제가 경고했습니다. 오늘까지는 아니, 주진우의 이걸 안 보나 보네. 우리 여기를 네. 보고는 있더라고.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어요. 특별히 김현 의원이 뭐 하는지는 다 보고 있더라고. 청문회 팀으로 가가지고 한숨 돌리나 이렇게 했는데 다 김현 의원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현 의원님 청문회에서 열리라는 거 잘 봤습니다. 입덕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자 최민희 김현을 보면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자 최민희 의원님 이진숙하고 한판 했어. 그게 한 판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자, 근데 이진숙이 아직도 정신을 조금 못 차린 것 같은데, 네. 자, 최민희와 이진숙한테 뭐라고 했는지, 자,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침에 폐쇄 작업이 시작됐죠? 네. 네, 지금 이제 폐쇄하는 장면. 방통위에서 뭘 파쇄했죠? 네, 컴퓨터 하드를. 하드, 네. 노트북, 네, 저 하드, 노트북, 저 싸우는 거, PC, 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들으셨죠? 계약서 없습니다.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네, 예. 이게 잘못됐다고 했어요, 바로. 처음이에요. 방통위의 실상입니다. 네. 계약서 없어요.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금도 안 주고 최소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노트북 등등. 갑자기 그냥 파쇄합니까? 어디로 노트북도 갔는지 막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자료들도? 그렇지 않죠. 과장 계약서 쓰고 연결이라고 다 하죠. 했는데 담당자가 저도 그렇지 않아도 많이 꾸짖었습니다. 나 속으로 웃겨서 죽는 줄 알았어. 저것 때문에. 사실을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꾸짖었다는 부분. 이거 말 안 되죠? 이진숙 위원장? 말 안 되죠?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건 보통 잘못이 아니죠. 국가재산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잘못이 있었다고 아니 잘못했다고 그래도 저렇게 말하는 거 처음 봤네 이진숙이 끝까지 대들더니. 처음 봤는데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저는 저 꾸짖었다는 표현을 써서 새날을 보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새날의 푸나의 그 워딩 중에 하나가 내가 크게 꾸짖었다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가 과장 꾸짖었다고 국회에서 답할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총책임자면서. 네. 오늘 김태규 부위원장이 출근했습니까? 그동안 면- 안 나왔잖아요. 면직제가 됐어요. 면직제가 됐습니까? 네. 네. 왜 근데 출근했어요, 이 사람? 아, 병가 기간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출근했다가 지금 면직된 거예요? 이분이 사표를 쓰셨어요. 네. 그런데 그 사각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네. 아무도 그분의 거취에 관심이 없어진 네. 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예. 이게 코미디도 있었는데요. 예. 오늘 이진숙이 예. 대통령께 대통령 추천 몫이라도 빨리 임명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국무회의에서요. 예, 그건 또 네. 어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네. 김태규가 오는지도. 예, 오는지도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도 소통을 안 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김태규의 김태규 입장에서 황당하겠네. 오늘 출근해서 일을 하려고 딱 폼 잡았는데 예.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 추천 목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렇죠. 황당한 거죠. 둘 간에 또 소통이 안 안 되는 됐죠.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또 어떤 얘기가 들려오냐면 이진숙이 탄핵이 되면 김태규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계속 할 수 있었잖아요. 예. 돌아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봐야 되네. 네. 서로 그 와중에서도 그 자리를 회복했다고. 예. 왜냐면은 7월 31일부터 김태규 그러니까 8월 2일 날 탄핵 시기가 되고 그러니까 9, 10, 11, 12일
5달을 지금 권한대행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오니까 이제 조금 근데 오늘 이진숙은 저기 이재명 대통령하고 기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보수 언론에 막 흘리면서 내가 기싸움 했다 이런 걸 흘리면서 지금 자기 체급을 키우거나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언제까지 이준석을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심우정 그만뒀잖아요. 예. 그리고 곧 경찰청장도 바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법카, 빵카, 네. 빵진숙 책임지게 됩니다. 곧. 그렇죠. 네. 그 문제만 가지고도 사법 처리를 할 건데 왜 경찰은 지금 문개고만 있는지, 유성 경찰서는 뭐 하고 있는지, 충남 경찰청은 뭐 하고 있는지 제가 계속 묻고 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시네요. 아 진짜 화가 나더라고. 자기네들 열심히 하겠다. 좀만 지켜봐 주십시오. 안 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존 언론의 병폐인데 예. 만약에 진짜 우리가 정권을 뺏겼고 누군가가 7월 31일 날 고발된 건이 11개월 동안 경찰에 출석 한 번 안 하고 그다음에 3번에 걸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함흥차사고 그걸 날짜를 조율한다 그러면은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이 정도로 봐주기 하나요? 그렇죠. 그것도 그 저는 자리가 이진숙 중요한 자리인데. 정말 뭐 방송 신문 할 것 없이 언론인들이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고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계속 어디 하고 한 있잖아요. 군데에서도 이 문제를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전 유성경찰서에 왜 취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2015년부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그 김영란법 위반 배임 혐의 그리고 본인이 대전 MBC에서 또 MBC로 그 이해관계가 있는 그 박문진 이사들하고 식사한 비용이 만만치 않게 썼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다룰 소재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물론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나쁘끄러운 얘기지만 너무 심하죠. 너무 빵진숙의 버카욱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압수수색 수백 수천 번 했을 거리요. 이렇게 거덜났죠? 하는데. 그렇죠. 아니 뿐만 아니라 이미 구속됐죠. 이 정도 됐으면 구속됐죠. 자, 법의 엄정함이 법이 공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빵진숙 법카 사건. 누구한테는 법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고 크고 중요한데 누구한테는 그렇게 사소해요. 지금 어디에서 국무회의에서 큰 소리를 친다고요? 어디서 지금 뭐가 법이 있는 건지 다시 물어야 되겠습니다. 자, 워싱턴 중앙일보에서 6.3 한국 대선 부정선거 확실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예? 이게 지금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가짜 뉴스 얼마나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가짜 중앙일보라고요? 어느 미주 중앙일보, 미주 중앙일보. 네. 네, 워싱턴 중앙일보입니다. 이건 아마 이걸 얘기하는 분이 한국 국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런 보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저기는 워싱턴 중앙일보라고 해요. 그런데 대선 기간에도 그 전에도 가짜 뉴스 얼마나 많이 퍼졌어요. 포털 가짜 뉴스, 가짜 여론조사를 포털에 메인에 막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조중동 지금껏 언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잘못은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 참된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네.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과방위 소관이 아니라 저희가 월권을 할 수가 없어서 예. 방송법만 지금 챙기고 있고요. 네, 신문 쪽은 그러면 어디서 문화체육관광위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예. 문체위에서 누군가는 신문에 대해서도 좀 챙겨야 되겠네요. 아니 이미 챙겼어야 하죠.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저기 소통위에다가 예. 넘겨주겠습니다. 네. 제가 못 봤어요. 이 오늘자인가요? 미주? 저기 미주 워싱턴 아,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네. 왜 저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권한 바뀔 수도 있는데 한번 보죠. 뭐. 예. 그래도 저 가짜 네, 뉴스가 또 알겠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아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진우 기자님, 네. 좌진우 기자님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중앙일보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본인들이 예. 그 부정선거를 주장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한번 법적 대응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자고요. 네. 중앙일보랑 한국일보가 그 미국에 저렇게 네. 자회사 같은 곳에 자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원천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에 잘 걸렸습니다. 잘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저기 인사는 나중에 물어보고요. 두 분은 또 김건희 전문가이기 때문에 김건희 퇴원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굳이 윤석열이 휠체어를 미는 장면을 노출했습니다. 이거는 연출했다고 볼 수 있죠. 연출이 100% 연출이고요. 밀어 그랬겠지. 밀어. 자, 뿐만 아니라 네. 저 삐뚤어진 세기의 사랑은요. 예. 저게 금방 들통이 났습니다. 예. 집에 들어가자마자 벌떡 일어나. 사과 먹는 게 네, 찍혔잖아. 그렇죠. 저게 저거 저걸 어찌 봐야 되는 건지. 몇 층인데 저게 잡혔을까? 대단해요. 4층이요. 4층. 4층인데 저기 있는 거실에서 바깥에 지지자들이 태극기 흔드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명씩 조를 짜가면서 밤에는 한 2-3명씩 태극기를 흔들고 있어요. 응원한다고. 네, 근데 자기들이 그걸 보면 바깥에서도 볼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바본지 아니면 멍청인지 이게 어떤 전략인지도 모르고 저게 뭐예요? 저것만 찍혔겠어요? 예, 그리고 뭐가 예. 또 새로운 비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나온 이유가 또 돌고 다니는 거 하나 있잖아요. 아니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뭔지. 모르겠어요. 나 진짜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저는 여성이 휠체어 타고 저런 장면을 연출한 게 있었나요? 대기업 회장들이 주로 남성이었잖아요. 그러네요. 박근혜 한번 휠체어 있지 않았습니까? 왜 나중에 박근혜 박근혜 한번 있었어요. 처음은 진짜 아니었어요. 허리가 진짜 안 좋아. 처음은 아니고. 근데 그- 저분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V0, 네. 진짜 대통령이라고 생각함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V1, V0. 아니 저건 사실은 경호실에서 아니 그런데 직접 그 이렇게 휠체어를 민다 이 얘기가 저 경호원. 사실 둘 다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시간이 많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우리 아내는 아파요 이 얘기를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100% 연출인데 그 예. 연출의 목적은 매우 다양한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건희의 경호원.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권력 구조 서열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아직도 네. 국민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 동정 여론이 불같이 일어나서 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국민의 50% 60%는 네. 자기를 지지한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생각일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누굴 가볼까 제가 천공한테 물어봤습니다. 천공한테. 천공을 제가 가로막고 물어봤는데 천공 얘기를 조금 듣고 와서 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제가 천공을 잡으러 갔습니다. 천공을 잡으러 지금 서울 모처에 가고 있습니다. 난 천공 권진 잡으러 갈 때 저럴 때가 즐거워요. 명태균 만나러. 저게 아닙니까? 어디요? 이태원? 잘 계셨어요? 아닙니다. 또 옮겼습니까? 앉아도 되겠어요? 종로의 한 갤러리입니다. 아, 예. 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앉았어요.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감옥 얘기했어요. 갈 위기에 나가라 안 해요? 나가라고 해도 그렇게 계속 물어볼 텐데요. 군인을 보냈습니다. 계엄을 몇 명? 500명도 넘게 내란 보냈죠. 계엄을 인정하지 않아요. 500명이 계엄이에요? 계엄이죠. 계엄은 할 만하니까 하는 거죠. 문재인도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반대하고 탄핵시키자고 데모해가지고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계엄을 했습니까? 일 열심히 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네. 6, 7월 달에 지금 잘못하면 네. 그럼 이 정부도 끝까지 안 가요? 자, 이 정부도 끝까지 안 갑니까? 당연히 안 가지.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이 누군데? 저주를 법고 있어요. 국민이에요. 네. 7월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지나고 계속 7월 얘기합니다. 달만 지나보면 7월에. 국민이 이제 들고 일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7월에 7월 때만 돼도 이점이 주인이 아니라니까. 윤석열이 주인이 아니야. 한 달은 너무 좀 7월에는 별일 없을 것 같은데요. 신통기 없어. 세상에 어째 누구들 하는 대로 돌아갈 것 같으냐. 대한민국 국민이 등신들만 살아가 있냐 지금. 요번에 다 깨.
깨고 나면 이야기 달라. 내가 분명히 제가 그래, 보기엔 7월 달에 천공이 지금 등신 대한민국 국민이 같은데요? 네. 살살 깨기 시작해갖고 도화선이 붙으면 너는 감당할 수가 없어. 아 그래요? 6, 7월에요? 아니 지금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7월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보자고요. 7월에 전국이 얼마나 엉망인지 아니 그건 너가 알아서 생각해. 좀 아니 좀 하나 윤석열 좀 가르침을 더 주시지 그러셨어요. 좀 가르치시지 패서라도. 오 시작하네. 내한테 공부하고 주파수 걸린 사람, 네 화장실 가서 중얼거리는 것도 내가 알아. 진짜요? 내가 화장실 가서 중얼거린 거 안 돼. 하나도 몰라요. 내가 가르친 거는 유튜브 보는 겁니다. 네 유튜브 봐라. 나는 유튜브 안에서 메시지 다 여요. 네. 왜? 나는 인류의 스승으로 인류의 나온 스승이랍니다. 사람이에요.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로 나온 사람이에요. 인류의 마지막 스승이 수행자랍니다. 인류의 스승입니까? 나는 그렇게 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으라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요? 만일에 지식인이 지금 머리를 나라의 안 만지지. 대통령을 하려면 계속 만져요. 지혜를 열어야 아니, 조금 덜 되는데 만졌어요. 지혜를 열어줄 스승을 만나야만 지혜를 여는 거지. 지식인이 너희들이 지혜를 열 수가 없어. 그 스승이 안 만지잖아. 누굽니까? 아니 내를 치던 너가 가서 보고 아 저분이 스승이다 하면 저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컵도 안 그게 만지고. 지혜로운 사람이지. 네. 나는 안 찾아오잖아. 왜? 비밀 거라고. 이 지금 방송국에서 뭔가를 갖다 이게 그 하나 이렇게 뇌를 갖다 섭외하려고 좌파가 다 해도 점령했대요, 저 사람은. 그래서 제가 막 화냈어요. 지금 말도 안 한번 돼. 만나는 남은 9시야. 왜 방송 한문 두 번 당인 거 같아? 왜 방송국에서 못 하는지 아세요? 왜 뭐? 예. 사입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인데 사입이라고 이렇게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신 사입이니까 사기꾼이어서 안 부르는 거야. 제가 얘기하고 왔어요. 우리가 차를 막고 들어갔잖아, 차를. 네. 도망갈 수가 없지. 내가 차를 여기다 막았으니까. 이제 또 가면 되겠다. 지금까지 천공 스승 인터뷰였습니다. 이천공 씨 인터뷰였습니다. 자. 아우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아우 재밌었어. 자, 붙잡아 놨는데 윤석열과 김건희 아무런 작전도 없고 아무런 그 생각도 없어요. 7월이면 생각이 바뀐다. 뭐지? 세상이 바뀐다. 이런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제 한남동 아니지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다 그쪽에다 물어봤더니 조금만 버텨라. 버티면 7월에는 반전 포인트가 있다. 반전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뭔가 했는데 저기 천공한테 들었나 봐요. 7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윤석열 구속, 윤석열 구속, 김건희 구속이 7월에 이루어질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웃기고 예. 그 윤건이가 웃기는 게 예. 이 얘기가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동해 권성동과 가까운 누구 작은 아버지인가 큰 아버지인가 뭐 삼촌인가 누구가 네. 예언하기를 뭐 음력 몇 월 지나면 네. 윤석열의 기운이 뻗쳐가지고 천공도 그랬어요. 올 네. 3월 지나면 3월까지만 버티면 윤석열이 달라진다 하면서 기가 흐른다 밖에 말도 안 되는 얘기했어요. 네. 근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제가 화장실에서 무슨 얘기를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다 안 돼. 아니 중얼거린다고 예. 화장실에서 혹시 중얼거려요? 아니요, 저 화장실에서 제가 뭘 중얼거려요. 가면 저희는요. 화장실이 저기 여자 화장실과 다른 화장실하고 멀지 않아서요. 중얼거리면 다 들리거든요. 안 돼요. 그런데 저런 사람을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 부부가 따랐다는 게 문제죠. 이렇게 지적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자 윤석열 김건희가 의지했던 사람 천공, 명태균, 건진 보세요 수준이. 건지는 구속됐나요? 안 됐어요. 지금도 할부하고 있어요. 건진을 봐주던 사람이 신흥석이고 봐주던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이제 친윤 검사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진 수사도 열심히 이제 굴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은 왜 검찰 조사 좀 안 받고 왜 한번 받자마자 조금 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번 그에 불려가서 바로 신병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지금 서명도 안 하고 한시라도 하루라도 늦게 가려고 계속 지금 꼼수를 부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수사, 윤석열 수사 빼먹지 말고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있습니까? 최민희 의원님? 김건희요?
그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데. 16가지인데 네, 16가지에 지금 한두 가지가 더 포함됩니다. 또. 네, 네. 저는 김건희와 관련하여 네. 가장 궁금한 거 예. 김건희가 돈을 어떻게 먹었나. 그렇죠. 돈의 뿌리를 찾아야 돼요. 저는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저는 네, 돈을 찾아야 돼요. 돈의 저는 뿌리. 저희가 지금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오늘 YTN하고 TBS 그 현장 방문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YTN이 사실은 유진 그룹이라고 해서 그 2023년도 11월 달에 1차 그러니까 변경 승인이 그 못해요. 그러니까 결정을 못 내려요. 네. 그리고 2024년 2월 7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변경 승인이 되는데 최근에 그 이제 김건희와 주변에서 디올백 샤넬백인가요? 디올백이요, 처음에. 디올백인가요? 네, 처음에 디올백을 이제 통일교로부터 받잖아요. 샤넬. 샤넬입니다. 샤넬이죠. 예, 그건 샤넬이에요. 통일교부터. 그때도 통일교가 YTN 얘기가 나오죠. YTN 인수와 관련해서 로비를 하기 위해서 네. 명품백을 준 거잖아요. 근데 예. 갑자기 이제 유진 그룹이라는 데로 갔는데 그럼 이게 뭐지? 통일교보다 훨씬 그러니까 통일교가 로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 유진에게 갑자기 넘어간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막강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유진 그룹에. 어찌 보면 그렇죠. 네, 돈을 그래서- 많이 썼어. 그리고 그래서 또 그 김건희 V0가 무엇을 했는지에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조그만 파우치는 사장을 줬잖아요. 네. 조그만 그렇습니다. 파우치는 디올이에요, 샤넬이에요. 디올입니다. 그건 디오르잖아요. 그럼 네. 샤넬도 YTN을 인수를 못했는데 그럼 뭐가 도대체 있길래 예. 네. 그랬을까라는 의혹이 네네. 있어요. 그 부분도 밝혀야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네. 그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샤넬보다 더 강한 로비가 김건희에게 갔을 것이다. 예. 이게 다 추측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 통일교와 김건희 사이에 YTN을 두고 건진이 사이에서 그렇게 로비를 하는 사이 예. 그 사이 다른 힘이 들어가서 말하자면 우리가 그 시쳇말로 이렇게 중간에서 네. 가로챘을 것이다. 예. 부터 예. 예, 의혹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YTN은 인수되자마자 배승희 변호사였죠. 윤석열, 김건희가 가장 그 즐겨 본다는 그 분이 갑자기 앵커로 들어가서 방송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어떤 게 또 있냐면은요. 네. 대한민국 언론인 청연합회라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예. 이 조직이 2023년 2월인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저는 근데 모르는 조직이에요. 그 조직이 어느 언론사들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극우 매체라고 하는 언론사들이 거기다 네.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2022년도 3월 9일 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용산 그땐 청와대 출입 기자잖아요. 청와대 출입 기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7개 단체인지 8개 단체 언론 단체가 있는데 이때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는 없어요. 네. 그런데 2023년도 2월인가 3월에 이 단체가 만들어지고 하반기에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들을 등록해서 출입을 하게 해줘요. 예. 그 말이 안 되죠. 대표가 YTN 관계자예요. 자, YTN은 윤석열과 어떤 관계였는지 김건희하고는 김건희 부부라고 해줘야지. 김건희하고는 또 어떤 관계였는지 이것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파우치라고 지금 김현 의원께서 박장범. 얘기했는데 자, 왜 저게 중요하냐면요. 디올 사태가 나왔을 때 디올백 얘기가 나왔을 때 디올백이라고 쓰는 데가 있었고 명품백이라고 쓰는 데가 있었어요. 다 명품백이라고 쓰죠. 그런데 그때 용산에서 그때 한남동에서 김건희 쪽에서 아니야 그거 명품백 아니고 조그만 파우치야 조그만 파우치라고 얘기해줘 이렇게 계속 주장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어떤 언론인도 쓰지 않았는데 박장범이라는 사람이 조그만 파우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와 너 잘 만난다 너 잘한다 하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사장 후보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주문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게 자발적일 수 있을까요? 네, 그 얘기를 조그만 파우치라고 그 얘기를 들어준 유일한 사람이 박장범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YTN은 그다음부터 디올백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네. 다른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백 사장이 예. 사과를 해요. 예. 오히려 어. 오히려
김백 사장이 사과한 내용 중에 하나가 김건희에 대한 보도를 YTN이 했다는 건데요. 네. 그 보도가 김건희 보도라 그래서 우리가 과방위에서 물어봤잖아요. 그 줄리 보도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래서 예. 줄리 보도가 뭐냐고. 예. 그랬더니 그 얘기를 줄줄줄 한 거예요. 본인이? 처음으로 과방위에 나와서.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네. 그 얘기를 아마 마이크 잡고 한 건 김백이 처음. 네. 줄리 보도한 적은 없는데. 네. 아니 줄리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사과했다. 자, 근데 YTN 명품 그리고- 디올이었어요. 예. YTN 그리고 KBS도 참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근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 간담회 하는데 김백 사장도 오고 박장범 사장도 와가지고 한마디씩 또 하더라고요. 참 좀 코미디 같다. 아, 좀 이런 장면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KBS에 고성국을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탄핵 표결 앞두고도 윤석열이 계속 통화한 사람이죠. 고성국을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배승희를 YTN으로 보낸 이유도 좀 알고 싶습니다. 자, 인선이 촥촥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장관 후보자들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이렇게 관심이 가는 분 있습니까? 아이고 이건 잘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저는 윤호중, 정성호 의원하고는 뭐 오랫동안 네. 알고 지낸 의원님들인데요, 네. 선배님들인데 사실은 되게 힘든 자리가 저 법무부 장관 자리고 매우 예, 행안부 윤호중 장관. 행안부 장관님은 뭐 잘 하실 거라고 예, 네. 미루어 짐작합니다. 네. 저분이 1988년도부터 당에 들어오셔가지고 활동을 쭉 하셨는데 네. 되게 비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분이 젊었을 때 DJ의 직권 플랜 그러면서 DJ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때 87년도였습니까? 87년도 대선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뒷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우 어려운 자리입니다. 지금 네. 검찰을 거의 해체라는 단어는 안 쓰겠습니다. 검찰을 다시 거듭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검찰들을 다 무릎 꿇려야 되고 국민들한테 그리고 법과 양심 앞에 무릎 꿇려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잘 해낼 수 있을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고 심우정이 그만둡니다. 바로 그만뒀죠.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특징은 저분이 서울법대 출신의 성골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 저 사람들을 네, 서울법대 출신의 검사, 판사 다 잘 네, 네, 네. 알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 팀, 정성호, 윤호중 저 팀은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렇죠. 팀이에요. 예. 근데 이게 조정이란 말도 틀렸어요. 예. 이제 예. 검경 수사권 분리, 예. 그걸 담당하는 팀인데 둘 다 무엇보다 백전노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진짜 꼭 해야 되는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 내정자가 사실은 이런저런 오해 속에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넘겼다 뭐 이런 건데 끝까지 왜 법사위원장을 넘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끝까지 말 안 한 사람이에요. 네. 예, 넘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예.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는. 네, 네. 근데 그 넘기게 된 본인이 감내해야 될 분을 끝까지 감내하더라고 그 네네. 부분을. 그래서 저는 절대로 못하는 그런 태도. 예. 그거 매우 존중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 과정이 우리가 1차 실패한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또 문재인 아이가 정부 때 못한 건 못한 거, 거니까 예, 잘못- 제대로 못해서 네. 되치기를 당한 거잖아요. 예. 이걸 다시 하는 과정은 정말 마음만 막 의욕 있고 개혁적이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 그 과거의 실패가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하고 예. 다시는 실패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저거는 그 좋은 수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둘 다 5선이에요. 예, 5선. 왜 더 더 강력한 개혁을 주창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성호가 윤호중이 말하면 그 예. 조직들도 꼼짝 못할 겁니다. 예, 검사들도, 5선. 검사들도 예. 꼼짝 못할 겁니다. 둘이 네. 10선이야.
둘이 학번도 같으네요. 그래요. 네. 합치면 10선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면 정말 인물인가 봅니다. 정말 인물들입니다. 자, 정성호, 윤호중, 이재명 정부 탄생에도 아주 큰 공헌을 했는데, 자, 속보 말씀드립니다. 특검에서 윤석열 출석 시간 조정 불가, 그냥 5일날 오전 9시에 와라, 이렇게 지금 통보했다고 합니다. 아, 윤석열 진짜 진상이에요. 정말 국민 진상. 근데 지금 시간 얘기하고 장소를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기사화되는 게 윤석열이 지고 있는 겁니다. 찌질하게. 그러니까 아우 진상이야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좀 화나고 짜증 나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6.3 대선 조작 워싱턴 중앙일보 일면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법적 대응한다고 그랬는데 온라인으로 민경욱 전 새누리당 의원하고 한교안이 온라인으로 이미 참여를 했대요.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 왜 이 얘기를 꺼내 민경욱은 이미 저희가 고발 건 때문에 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 또 하나 또 늘었네. 그러니까 또 볼게요. 자, 저런 거 카톡으로 막 돌리고 그런 사람들이요 다 잡아갑니다. 그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나오면은 민주파출소에 바로 신고하시면 네, 신고해 됩니다. 주십시오. 유튜브에 아직 가짜 뉴스 많이 돕니다. 그러니까 가짜 기사가 포털에서 버젓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 하나씩 둘씩 바로 잡아 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언론개혁입니다. 언론개혁하면 누구? 최민희 김현 최민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유성경찰서도 더 열심히 갈 테니까 여러분께서 제보해 주십시오. 소중하게 위해서 제대로 된 탐사하겠습니다. 저 주진우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겸손 멤버십도 함께 해주십시오. 1877-1907입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이었습니다. 최민이었습니다. 나한테는 뭐라고 좀 그만해. 주진우였습니다. 네, 우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진우 말고 나는 자진우.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